디올이 정말 쏘아 올린 명품 불신의 공이야. 이것 때문에 지금 명품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다 떨어졌어.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무슨 상관이냐, 어차피 원가 다 8만원인데 이게 어떤 아이템인지가 난 궁금하더라고. 8만원이라고 하니까. 근데 원가가 8만원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그렇게 24시간을 돌려서 디올에 줄 때 8만원에 준다는 거야. 그러니까 원가는 더 싼 거야.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브랜드죠. 바로 디올입니다. 우리가 좀 깔 땐 까더라도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까는 게 패션을 좋아하는,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좋은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또 헤리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까자라는 컨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프랑스 노르망디 그랑빌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한 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고, 1946년 거의 40살이 됐을 때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. 이름이 어떻게 크리스찬 디올이야. 1984년에 LVMH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거대한 명품 하우스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. 디올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레전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, 이브생 로랑이라는 브랜드를 한 사람 아니에요? 라고 하지만 그 전에 크리스찬 디올에서 디렉터를 했죠.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요.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큰 하우스 브랜드의 디렉터 자리를 했다는 거는 이브생 로랑으로서는 정말 큰 경험의 유산이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, 천재 디자이너, 항상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, 그 당시가 개인적으로 디올에서 가장 실험적인, 가장 예술적인 피스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인 것 같아요. 디올은 이때도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. 저랑 PD님은 가봤죠. 파리 갔을 때 골목에 있는 카페에서 존 갈리아노가 유대인 비하 발언을 한 거예요.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이거든. 해외에서 특히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. 기사화가 되고 공론화가 되면서 존 갈리아노를 끌어내려라,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디자인한 옷을 우린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부정적 여론이 너무나 크게 일어난 거야. 회사 차원에서도 존 갈리아노를 우리가 잘랐다,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. 디올 업무 하면 에디 슬리먼으로 봐야죠.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전 세계 남자들이 디올 옷물을 입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다이어트들을 했고, 락시크 모드의 하이엔드 명품이 디올 옷무에서부터 거의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에디 슬리먼이 전개한 디올 옷무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. 언제 어떻게 바람처럼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어. 항상 에디 슬리먼의 팬들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크리스 바나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이 좀 많았죠. 근데 크리스 바나시가 생각보다 꿋꿋하게 10년 정도 했어.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김씨 아니죠. 하우스라든지 다니엘 아샴이라든지 패션과의 접점을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안하는, 콜라보 중에서 재밌게 봤던 게 디올 조던, 스투시라든지 데니티어스라든지 스트릿한 무드와 하이엔드 패션에 대한 접점을 항상 얘기하면서 멋진 디자이너의 행보를 밟고 있죠. 디올 하면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라고 하면 오블리크 패턴,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클래식한 패턴은 시대가 지나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. 10대, 20대부터 정말 60대, 70대까지 누가 들어도 되게 클래식한 패턴이지만 동시대에 좀 트렌디한 것과 믹스를 해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, 오히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패턴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인. 그 다음에 이제 까나주, 남성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되는 백 중에 이제 레이디 디올,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우아함에 대한 얘기, 논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, 디올이 정말 쏘아 올린 명품 불신의 공이야. 이것 때문에 지금 명품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다 떨어졌어.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무슨 상관이냐, 어차피 원가 다 8만원인데, 약간 이런 밈처럼 자꾸 이제 가고 있는 거야. 정말 패션 깊이 알고 있던 선수들끼리는 어느 순간 명품을 다 한 땀 한 땀 장인이 메이드 인 프랑스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. 메이드 인 차이나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잖아. 저급 공장도 있지만 상급 공장도 있고, 논란이 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노동 착취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. 공장 거의 24시간 가동한다고 나왔잖아.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서 담벼락을 막 넘어가는 사진이 공개되고, 두 번째는 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,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계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약간 그래서 사회적 취약한 계층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산을 했다.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적인 침해,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어떤 아이템인지가 난 궁금하더라고. 8만원이라고 하니까. 근데 원가가 8만원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그렇게 24시간을 돌려서 디올에 줄 때 8만원에 준다는 거야.
그러니까 원가는 더 싼 거야. 도매가잖아. 우리끼리는 도매가인데 도매가 8만 원은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? 나도 솔직히 디자이너인데 가죽값이 있고 봉제값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러면 8만 원에 만들 수 있는 디올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.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. 엊그저께 컬렉션 공개했거든요. 보면은 너무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고 비즈를 다 손으로 단 옷들이라든지 좋은 소재. 근데 그런 옷들도 이제 누군가의 눈에는 원가 8만 원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밈이 생긴 거야.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가죽이 아닌 천으로 만들어진 북토트백, 이게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는 용의자야. 그 다음에 이제 레이디백. 상식적으로 내가 봤을 때 레이디백은 8만 원에 만드는 게 쉽지 않아. 근데 북토트백 같은 경우 의심을 좀 특히 많이 하는 이유가 진짜 엄청 메고 다니거든. 부유한 사람들의 기저귀 가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보면 좀 현타가 왔죠.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. 저가에 만들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돼. 햇빛이 쨍쨍한 날 장시간 노출됐을 때 그 접합 부분 있잖아. 뿔구스름하게 올라온다든지 변색된다든지 약간 이런 현상으로서 클레임을 엄청 많이 지금 받는다는 거를 패션 커뮤니티에서 지금 조사를 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밈처럼 돌고 있는 거지. 소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아이템이 된 거지 지금은.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항상 장인, 한 땀 한 땀, 수공예 이런 거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서 그거를 키워드로 광고를 많이 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더 충격을 받은 거지. 수면 위로 떠오른 명품의 민낯, 조르조 알마니가 이슈가 있었을 때 지금의 세대들에게 그렇게 크게 어필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금 그렇게 이슈가 되고 말았던 거지만 지금 디올은 사실 알마니랑은 좀 타겟이 다르잖아. 타격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온 유산이 분명히 있을 거고 수많은 인원들이 존재할 거고 막대한 자본력은 있을 거예요. 실수를 통해서 체계를 강화시키고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? 이 공장 또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. 분명히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이것 때문에 없어질 브랜드는 아니고 발표를 오피셜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그걸 하지 않더라면 어떻게 될지 약간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 사회적 이슈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소비는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시고 오늘 컨텐츠 보시면서 소비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디올처럼 수십 년 동안 브랜드를 제가 운영하진 않았지만 저도 17년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건 패션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고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?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했지만 이번 사태는 사실은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사회적 얘기로 가면서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디올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판타지와 우아함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 하나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들이 100년 가까이 쌓아온 모든 유산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? 약간 이런 걱정 반 우려 반. 또 요번에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디올뿐만이 아니라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좀 그런 법들을 강화하고 퀄리티에 대한 것들을 신경 쓰면서 정말 명품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브랜드로 단단해지는 과정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태영백과의 수업료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.